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몸으로 부딪히고 그리고 직접 신어보고 저도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얘기 드릴 주제는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처음에 접하게 되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숨이 너무나도 차기 때문에 내 심박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요즘에는 스마트워치, 그러니까 뭐 가민이나 뭐 기타 이런 장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스마트워치만으로도 심박수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숨이 찰 때 이런 심박수에 대해서 내 심박은 어느 정도일지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최종 종점에 다다르게 되면은 최대 심박이라는 것을 궁금해 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존을 구분할 때 최대 심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최대 심박을 구하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최대 심박을 구하려고 할 때 국민 공식이라고 할 수 있죠. 220 빼기 나이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220 빼기 나이라고 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 그 심박수에 따른 최대 심박수에 따른 좋은 설정이라고 하는 게 다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그 맥락에 똑같이 가서 최대 심박 그 공식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게 피와 땀이 섞인 실제 레이스 데이터와 그리고 제가 직접 CPET 테스트를 하면서 겪었던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내 몸의 한계를 진짜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훈련의 기준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얘기 드렸던 거 살짝 한번 수정을 해드리자면요. 제가 최대 심박수에 대해서 심박수라고 하는 거는 1분 동안 뛰는 거기 때문에 최대 심박수도 1분 정도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내용을 찾아봤더니 최대 심박수라고 하는 거를 1분을 유지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뭐 5초나 10초 혹은 뭐 3초 이 정도까지도 찍혔다면은 그거를 최대 심박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류 한번 수정해 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바로 가시죠. 자, 유명한 공식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공식은요, 220 빼기 나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만 나이로 38이기 때문에 이 공식에 따르면은 제 최대 심박수는 182가 나옵니다. 혹은 181이 나오겠죠. 기억하기 쉬운 숫자입니다. 181, 182.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바로 제 실제 풀코스 마라톤 기록 데이터인데요. 저는 최근 풀코스 마라톤을 2시간 30분 이내로 뛰었는데 이때 제 심박수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제 평균 심박수이거든요. 최고점이 아니라 2시간 반 동안 유지한 평균 값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공식상으로 제 최대 심박수는 181이나 182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평균 이 수치로 2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대략 97.8%의 강도로 최대 심박 대비 달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저는 제 최대 심장의 능력치의 98%에 가까운 강도로 풀코스를 완주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생리학적으로 아예 불가능합니다. 최정상급 마라토너들도 풀코스를 뛸 때 자신 최대 심박수의 90에서 92% 정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보다 낮은 사람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98%의 강도? 1km 전력 질주할 때도 나올까 말까 한 수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42.195를 이 페이스로 이 심박을 유지하면서 뛸 수 있는 강도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은 혹자분들이 제 댓글에 남겨주시는 것처럼 제가 AI일지도 모릅니다. 이 데이터는 단 하나의 사실을 가리킵니다. 공식이 틀렸거나 아니면은 제 심장이 기계로 되어 있거나 제 심장이 기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공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20 빼기 나이가 적어도
저한테 있어서는 완전히 빗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이 공식의 시작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220 빼기 나이라는 공식은 1970년대에 나왔는데 잘 설계된 대규모 연구 논문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작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대충 선을 그어보니까 얼추 220에서 나이를 빼면은 비슷하다더라 라고 하는 일종의 경험적인 추정치였다고 합니다. 물론 과학자들도 그 추후에 이런 허점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것과 좀 더 정교한 공식들이 있게 되는데요. 저기 띄워드리는 것처럼 요 공식이나 혹은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제 수치를 대입해보면은 181 그리고 186.7 정도가 나오는데요. 여전히 제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위한 별도의 공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공식의 가장 큰 맹점은요, 바로 일반적인 평균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들의 오차 범위를 보면은 보통 표준 편차가 10에서 12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표준 편차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에서 10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공식이 예측한 값이 181이나 182가 나왔다고 해도 최대 심박수가 170일 수도 있고 194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오차범위라면은 사실상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그냥 평균값을 내서 대략 이 정도에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솔직히 얘기 드리자면은 170에서 194 사이에 안 들어갈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이 공식이 맹점이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레이스 데이터에서 시작된 이 의심을 풀기 위해 제가 바로 CPET 테스트를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심폐운동 부하 검사인데요. CPET는요, 마스크를 쓰고 트레드밀 위에서 점차 속도를 높이면서 말 그대로 완전히 뻗을 때까지 뛰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VO2 맥스 수치와 에너지 사용 효율, 러닝 이코노미죠. 그리고 오늘의 핵심인 심박수의 변곡점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제 몸의 엔진 스펙을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과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띄워드리는데요. 저의 VO2 맥스는 59.3, 제 엔진의 최대 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흡 역치는요, 심박수 168에 도달하면은 호흡 역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호흡 역치라고 하는 거는요,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서 호흡이 급격하게 거칠어지는 시점입니다. 즉, 편안한 운동에서 힘든 운동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AR 훈련 자체가 이걸 자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정도의 강도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VT, 그러니까 호흡 역치는요, 최대 심박수의 80에서 90%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10%라는 게 사실은 엄청나게 큰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하는 구간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역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8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85% 정도를 썼다, 혹은 88% 정도를 썼다고 하면요, 대략 최대 심박이 198 혹은 191이 나오게 됩니다. 공식에서 말했던 182와는 완전히 다른 숫자가 나왔습니다. 과학적인 데이터 검사는 제 실제 최대 심박수가 최소 190에서 많게는 200 가까이까지 육박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마라톤 데이터, 즉 평균 심박 100시간 반으로 달렸다는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제 최대 심박수가 195에서 200 사이라면 대략 178은 89에서 92% 정도가 되는데, 아마추어 러너가 일반적으로 마라톤에서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공식들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고 빗나가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식은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의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던 러닝에서 존2는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내가 만약에 러닝 경력이 많이 없다면 존2 신경 쓰지 않고 달리시고, 만약에 내가 러닝 경력이 많고 대회를 충분히 뛰었다면 그 대회 때 나온 값을 토대로 해서 역산을 해서 존2를 찾는 게 맞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최대 심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장거리 훈련을 해온 러너의 심장은 일반인과는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심박 출량이 늘어나고 젖산 역치가 높아집니다. 이런 훈련된 신체는 평균 모델에서 당연히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역치 지점의 개인 차이입니다. 같은 최대 심박수를 가졌더라도 역치가, 아까 호흡 역치 있잖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지점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처럼 역치가 높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심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80으로 2시간 가까이를 견딜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는요, 유전적 요인과 신체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심박수 범위가 높고 어떤 사람은 낮습니다. 이거는 키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식은 참고용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꾸준히 훈련하는 러너라면은 더더욱 이 심박수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나에게 알맞은 최대 심박수를 구하는 게 더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알겠다. 공식은 못 믿겠는데 내 최대 심박수를 어떻게 알아야 하나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당연히 세 가지를 다 써서 추산하면 좋겠지만 세 가지 중에 가능한 것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레이스 데이터를 역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0km나 하프 마라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었다면 그때의 평균 심박수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보통 10km 레이스는요, 최대 심박의 90에서 95%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프 마라톤은요, 88에서 93% 정도까지 뜁니다. 예를 들어서 하프 평균 심박이 170이라면 여러분의 최대 심박수는 170 나누기 0.9 혹은 170 곱하기 1.1, 정확한 값은 다르지만요, 하면은 189 정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공식보다 훨씬 정확한 추정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주의하셔야 될 게 심장질환이 있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꼭 명심하시고요. 이 방법은 조금 힘들지만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트랙이나 약간의 오르막에서 진행을 하고요. 충분히 웜업을 해줍니다. 15분 정도 충분히 웜업 풀어주고 2에서 3분 동안 빠른 페이스로 달려줍니다. 그 다음에 1에서 2분 정도 가볍게 조깅을 하면서 회복을 합니다. 그 2에서 3분 동안 뛰는 페이스는요, 대략 10km 대회 페이스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2에서 3분간 이전보다 더 빠르게 전력에 가까울 정도로 해주고요. 마지막 30초는 전력 질주를 실시합니다. 이때 심박계에 찍히는 가장 높은 숫자가 여러분의 최대 심박수에 거의 근접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한번 그렇게 강하게 뛰게 되면은 이제 심박이 최대로 높아지는 데까지 자극이 되어 있고 잠깐 쉬었다가 말 그대로 올아웃을 해버리게 되면은 최대 심박수가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과학적인 방법은요, 전문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했던 CPET와 같은 유료 검사를 받으면요,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최대 심박과 VO2 max와 내 몸의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러닝의 진심이라면 한 번쯤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대 심박수를 알았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요, 조금 더
제대로 된 심박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 심박수가 195라고 가정하면요. 존 2는 60에서 70%인 117에서 136, 존 4는요. 80에서 90%인 156에서 175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공식값인 그냥 220 빼기 나이를 해서 182로 세팅하게 되면은 저한테 존 2는 109에서 127, 존 4는 145에서 164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존 5로 마라톤을 뛰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구간이 10 이상이 낮게 설정이 됩니다. 이랬다면은 저는 제대로 된 강도로 훈련하지 못하고 항상 너무 낮은 강도로 뛰면서 발전이 더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력을 키우기 위한 조깅이 그저 느린 산책이 되고 템포로는 어중간한 달리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최대 심박의 측정은 훈련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심박수를 아는 것은 모든 러너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220 빼기 나이 같은 단순한 공식에 1970년대에 나온 이런 공식에 우리 몸을 끼워 맞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공식은 평균일 뿐 당신의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저처럼 공식으로는 182이지만 실제로는 195 이상인 경우가 분명합니다. 그래야지만 조깅 심박, 템포 심박, 인터벌 심박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고 부상 없이 스마트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자신의 최대 심박을 체크해 보면서 자신의 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으로 계산한 최대 심박수와 실제로 잰 심박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러너들도 한 번씩 이걸 보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러너앤바였고요.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정보,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